네, 반갑습니다. 맨날 영어의 선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능률 김성곤 교과서의 영투 3과 한번 같이 분석해보고 그리고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처럼 선생님을 읽고 해석해주고 좀 필요한 단어나 문법은 옆에다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듣고 필기 좀 꼼꼼히 해주세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지문이에요.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비판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약간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문이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이건 정말 인생 꿀팁이다 생각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Tricks behind statistics. 이거는 본문 1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자, 선생님이 옆에다가 단어를 적어 놓을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적어 놓을게요. 네, 요렇게요. 띠링 갑자기 생겼죠? 자, 그럼 이 단어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statistics라고 하면 첫 번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통계, 학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 맞죠? 통계학. 네, 이거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런데 스태티스틱에 s가 붙었는데 복수로 쓰이는 건요. 통계 자료예요. 통계 자료. 통계 자료는요.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수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요. 통계학이라는 의미로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이 그 지문을 변형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배우는 곳에서는 통계학은 안 나와요. 통계 자료로 쓰일 거고요. 그때는 복수일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스태티스틱이라고 s가 안 붙고 앞에 어가 붙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단수겠죠? 이거 똑같이 통계 자료란 뜻이고요. 이거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거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수일치 꼭 챙겨가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통계 자료라고 나와 있고 복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안 헷갈리게 이렇게 좀 구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스태티스티컬은 뭐냐? 이거 딱 보통 우리가 단어를 보면 막 틱으로 끝나잖아요. 막 그러면은 보통 품사가 형용사로 많이 알고 있죠. 무슨 틱 이러면 그러면 여기서는 statistic이라고 하면 형용사가 아니라 얘는 명사예요. 그럼 얘 형용사꼴은 어떻게 생겼냐? statistical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꼭 공부해 주세요. 모든 뭐 단어가 al로 끝난다고 형용사고 틱으로 끝난다고 형용사고 명사고 이런 게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 예외적인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계속 그때그때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In today's world, 오늘날 세상에선 there is a lot of statistical information. 정말 많은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There is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Around us, 우리 주변에 all the time, 항상. Every time we read an article on the internet, 우리가 인터넷에서 기사거리를 읽을 때마다 또는 see a commercial on TV, TV에서 상업 광고를 볼 때마다 we are likely to come into contact with numbers and figures. 우리는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어디에요? 숫자와 수치에 마주할 가능성이 더 있다. 우리가 어떤 상업 광고나 기사를 보면 볼수록 숫자나 수치들을 더 많이 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객관성을 주려고 이런 거 많이 쓰겠죠. 그럼 이제 every time이라고 하면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니까요. 뭐 whenever 이 정도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whenever we read an article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whenever 이렇게 바꿔주세요. 복합 관계 부사라고 하는데요.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 할 때마다 저런 거 할 때마다 뭐 기사 볼 때마다 상업 광고 볼 때마다 우리는 숫자와 수치에 더 마주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shall이라고 하니까 뭔가 형용사스러워. 하지만 이거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어 정리해 놓으세요. commercial이라고 하면 상업의라는 뜻도 있지만 상업 광고라는 명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걸 한번 가볼게요. 자, generally 일반적으로 these numbers help us make better decisions. 이러한 숫자들은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 그럼 여기서 these numbers가 가리키는 건 요 앞에 있는 요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숫자, 수치 요런 것들은 자, help는 오형식이에요. 돕는다.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오형식이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make도 나올 수 있지만 뭐도 나올 수 있어요? to도 나올 수 있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making이요 막 이러면 안 돼요. 이거 make 앞에 to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숫자들은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도와줘요.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러면은 통계 자료 나름 좋은 친구구나 이렇게 플러스 정도 생각해 놓고 글을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통계 자료가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예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when we choose 우리가 선택할 때 which movie to see 어떤 영화를 볼까를 선택할 때 we can check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ratings 평점을 확인할 수 있고 and see the reviews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thousands of viewers. 자, thousand이라고 하면은 천이에요. 앞에 어가 붙죠? 근데 s가 붙으면요 수천의 이런 뜻이에요. 수천 명의 시청자들, 그 관광객들의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화 하나 고를 때도 우리가 여전히 혹시 이 영화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딴 사람이 어땠는지 먼저 확인해볼까 하고 통계 자료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평점이 5점 만점에 막 1점, 0.5점 이러면 이거는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수업 시간에 질문이 좀 나오는 부분인데 선생님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인가요? 하고 물어봐요. 자, 이 위치 관계대명사인가요? 관계대명사일 거면은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야지. 이거 뭐 있어야 돼요? 선행사. 그렇죠. 근데 이 앞에 보니까 선행사는 품사가 명사인데 여기는 주어 동사 한 다음에 명사가 안 나오고 바로 위치가 나왔어요. 얘 누구 자리예요? 우리는 선택한다. 뭐를? 얘를 선택한다. 목적어 자리에 위치가 나오면요. 의문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입니다. 의문사 투부정사. 자, 이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이니까 문장의 주목부에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볼지 우리가 선택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 갈지 where to go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 그렇지. 어떻게 요리하는지 how to cook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쏙 들어간답니다. 자, 그다음 similarly 비슷하게도 when people see statistics 사람들이 통계학을 보겠어요? 통계 자료를 보겠어요? 통계 자료를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통계 자료 복수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몰랐다면 뒷문장 보시면 돼요. 해석 먼저 하고 문법 다뤄줄게요. 자, 다시. 자, 비슷하게 사람들이 통계 자료를 볼 때 근데 어떤 통계 자료예요? 보여주는 통계 자료. 자, 그럼 뭐를 보여줄지 요 뒤에 이제 목적어 자리가 나오죠. Fastening a seatbelt greatly increases the chances of surviving a car accident. show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네, 이게 생략된 거죠.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럼 뭐를 보여줬어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증가시켰다라는 것을 뭐를요? 생존 확률을 자동차 사고로부터의 생존할 확률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줬다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차 타자마자 알잘딱 그러다가 그냥 안전벨트를 딱 매겠죠. They may choose to wear. 그들은 선택할지도 모른다. 뭐를 선택할 거예요? 착용할 것을 안전벨트를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건 우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거니까 원은 a seat belt가 되겠죠. They may 그렇죠. 뭐 여러 명이니까 seat belt 이렇게 쓸까요? 뭐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는 그냥 안전 벨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게 여러 개였으면 once가 나오겠구나.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seat belt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또 앞에서 보니까
surviving이라는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surviving이라고 하면요, 몸으로부터 살아남다 해가지고 뒤에 from 쓰는 친구들 많은데 survive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from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from이 들어가면 안 된다. 뭐 누구누구랑 결혼한다라고 해서 marry with 안 되는 것처럼 surviving we 뭐 from 이런 것도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문장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갑시다. 복습은 뭐 주황색으로 할까요? 사람들이 볼 때 통계 자료를, 근데 어떤 통계 자료? 보여주는, 뭐를 보여줘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생존의 기회를, 자동차 사고로부터의 생존의 기회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선택할지도 모른다.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그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이 통계 자료만 탁 보여줘요. 그러면은 누구나 앉아서 안전벨트를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유익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위에 예시 뭐랑 뭐 나왔어요? 우리 영화 볼 때도 남의 통계 자료 한번 찾아보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실패하기 싫으니까 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안전벨트도 어떤 식의 뭐 생존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각자 조금 더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알아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되는 그런 그 의사결정,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se are just few examples. 이것들은 단지 몇 가지의 예시일 뿐입니다. 근데 어떤 예시냐면요. 하고 여기 전치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의문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 의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간의문. 그래서 어떻게 통계적인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삶에서 됐어요. 어떻게 통계 자료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의 예시일 뿐입니다. 됐죠? 그래서 앞에 예시가 나왔어요. 다음. 네, 여기서 어떻게, 여기 how가 어떻게로 쓰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However,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글의 반전이 조금 있겠죠. 그래서 however, 그러나 is it safe to believe? 믿는 건 안전할까? 뭐를 믿어요? 통계 자료가 통계 자료를 믿는 것은 안전할까? 정확히 방식으로 어떤 방식? 그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죠.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방식을 정확히 그대로 믿어버리는 건 안전할까?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역할 하니까 있는 그대로 믿는 거 정말 안전할까? 숫자니까 객관적이지 않을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통계 자료는 잘못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방식에서. 그래서 이제 아래 사례는요. 통계 자료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Let's learn. 한번 배워봅시다. About some common tricks. 흔한 속임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Behind statistics. 통계 자료 뒤에 숨겨진 정말 흔한 속임수를 한번 알아봅시다라고 해서 뒤에 이어질 내용은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전 문장에서 중요했던 거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다음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 간접 의문문이면요. 선생님이 여기 문법을 일부러 설명을 안 했어요. 여기서 설명하려고. 자, 간접 의문문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 자리도 가능하고 목적어 자리도 가능하고 보어 자리도 가능하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역시 가능해요. 얘도 목적어고 얘도 목적어니까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렇게 자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일 때 의문사가 들어오면 그냥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다음 문장 보시면 it to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가주어. 그래서 선생님 해석 안 했죠? 안전할까? 믿는 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it은 해석을 안 했어요. 왜? 가주어니까. 그럼 여기서 to believe가 진주어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통계 자료가 숫자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었다가 큰 코 다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뒤에 이어져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살짝 쉬었다가 다음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도 이거 새로운 거 한번 써봐야지. 자, 이렇게 쇽. 네, 푹 쉬셨나요? 선생님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한번 재밌게 공부해 볼게요. 자, 이제 그 예시가 나옵니다. 아, 이거 정말 예시 골 때려요. 보자. 여기서 조금 더 키우고, 그렇지. 까딱하면 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어떤 예시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민정이 친구가 나옵니다. 자, 본문 2, Tricks Behind Statistics. 통계 자료 뒤에 숨겨진 속임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샘플 표본이란 뜻이에요. 표본. 우리 학교에서 표본 집단 다 배웠죠. 뭔가 통계 자료를, 어머 이거 뭐야? 통계 자료를 막 다 모든 표본을 가지고 쓸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자료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이제 랜덤으로다가 무작위로 몇 개를 추출해 가지고 그거 갖다 통계 자료를 만드는 게 이제 표본이에요. 근데 그 표본 자체가 어느 정도 정확해야지 그래야 통계 자료도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샘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시 세팅. 빨리 할게요. 뭐 앞에 거 읽어보고 있으세요? 하고 네, 이제 빨리 돌아오셔서 가봅시다. 샘플 how many and who 얼마나 많은 샘플 그리고 샘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시들은요. 앞으로 이제 예시가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두 개의 예시는 다 표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예시입니다. 자, 가볼게요.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에서 민정 sees an advertisement. 민정이는 광고를 봅니다. commercial이란 단어랑 똑같죠. 민정이는 광고를 봐요. 뭐라고 말하는? That reads 여기서 읽어주는 아니고 여기서는 말하는. 그래서 말하는 광고를 봐요. 뭐라고 말해요? 100% of users reported brighter and softer skin. 100%의 사용자가 더 밝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졌다고 보고합니다. With Blossom Company's liquid facial soap. 블라썸 회사의 액상 세안 비누를 썼더니. 그래서 이거를 위드가 나오면 이거는 도구일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로서 사용을 했었더니 그랬더니 더 밝고 더 부드러운 피부가 됐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It claims that 그것은 주장한다. 뭐라고 주장하나요? These results are from an independent laboratory. 이러한 결과가 독자적인 연구소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떡해요? 오, 그 회사 연구소면은 막 엄청 한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제품을 막 연구 결과 잘 나오게 일부러 막 조작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독자적인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객관성을 아예 안 띄지는 또 않아. 그래서 여기서 독자적인 연구소에서 100%의 사람들이 다 이런 보고를 했대요. 믿을만하죠? 그리고 are guaranteed by a public agency. 그리고 공공기관이에요. 여기서 agency는 기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광고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광고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때요? 구미가 좀 당기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다음 민정 does not question. 민정이는 이걸 쭉 읽고 나서 의심을 품었어요? 아니요.
민정이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The statistics. 그 통계 자료에 의구심을 갖지 않고요. And buy some bottles. 몇 개의 통을 삽니다. 뭐에도 불구하고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효과 만빵이라니까 100%라고 했으니까 이 돈 내고 사야겠다고 사는 거예요. 민정이가. However, 그러나 although 민정 uses the soap. 민정이가 그 비누를 몇 달째 씀에도 불구하고 She does not experience any noticeable changes. 그녀는 그 어떠한 눈에 띄는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이제 드는 질문이 두 개 있어요. Did 민정 just happen to buy a defective product? 민정이가 결함이 있는 상품을 구매한 걸까요? 즉 불량품을 구매한 걸까요? 근데 여기서 happen to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교과서에서도 단골인 단어라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happen to 동사 원형은요. 우연히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민정이가 우연히 결함 있는 상품을 구매한 걸까요? Or 또는 was the advertisement completely fake? 그 광고가 완전히 거짓이었을까요? 광고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정이가 그냥 운 안 좋게 결함 있는 물건, 뭔가 그 불량품을 우연히 사게 된 걸까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When 민정 read 100% of users. 자, 여기서 보면 민정이가 읽었다라고 돼야 돼요. 왜냐면 이제 3인칭 단수니까 현재는 아닐 거야. 맞죠? 과거예요. 민정이가 읽었을 때 뭐를 읽었어요? 100% of users. 100%의 사용자라고 읽었을 때 She should have asked herself. 그녀는 그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야만 합니다. 자, should have pp요. 이거 좀 이따 할게요. 그녀는 그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야만 합니다. Where did the company get this figure? 어디서 이 수치를 회사가 갖고 온 거야? 이렇게 물어봤었어야 돼요. 근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사 우선 표시하고 그녀 스스로에게 뭐를 물어봐요? 얘를 물어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형식 문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should have pp라고 하면 뭐뭐 했어야만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셀프 들어가는 것도 선생님이 이거 다 끝나고 여기는 생략이 가능해 불가능해 셀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줄 건데 뭐 기회가 되면 여기다 이따가 해주기도 하고 안 하면 끝나고라도 할게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건 좀 외우면서 가셔야 돼. 해석에 지장을 주니까. 자, should have pp. 조동사 have pp는요. 표현을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뭐뭐 했어야만 했다. 근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후회나 유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선생님이 had to를 넣었어요. 그럼 한국어로 해석하면 어때요? 똑같아요. 그녀는 물어봤어야만 했다. She had to ask. 이렇게 똑같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막 이렇게 해석하다가 그녀는 물어봐야만 했다. 맞긴 해. 이러고 그냥 동그라미 칠 수도 있다고. 근데 had to는 그랬어야만 했다. 그래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얘는 한 거예요. 한 거라고요. 그래서 ha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후회나 유감이 아니라 나 어제 수행평가 했었어야 해서 그래서 밤을 샜어. 했으니까 밤을 샌 거예요. 그때는 했어야만 했어인 후회와 유감이 아니라 해야만 했어서 해냈다라는 의미인 had to가 들어가는 거야. 즉, 이 두 개는 서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됐어요? 둘이 완전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had to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호환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 스스로에게 어디서 이 회사가 이 결과를 갖고 온 거야? 어떻게 100%야? 라고 한번 물어는 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기 셀프가 들어갈 때마다 조금 불편하죠. 별거 아니에요. 주어에 있었던 인물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셀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거울에서 본다. 거울 속에서 본다라고 할 때 I look at 본다. me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 주어 자리에 사람이 나왔으니까 목적어 자리에도 사람이래. 주어 자리에 내가 나왔는데 목적어에도 똑같은 사람이 또 나왔죠. 그럴 때는 me가 아니라 이때는 제귀대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Look at myself in the mirror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녀가 그녀 자신에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니까 주어에 있던 그녀가 목적어에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는 셀프가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는 이거는 생략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제귀 용법이라고 해요. 근데 용법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 자리 생략해도 되나? 이 자리 생략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더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f 민정 had read the tiny letters at the bottom of the ad, 만약에 민정이가 작은 글씨를 만약에 민정이가 작은 글씨를 읽었더라면 어디에 있는 작은 글씨요? At the bottom of the ad. 그 advertisement의 줄임말로 ad가 나온 거예요. 그 광고의 바닥에 있는 작은 글씨를 읽었더라면 그녀는 would have found 발견했을 것이다. 뭐를요? That the sample included only 5 people. 그 표본이 오직 5명만을 포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표본이 크면 클수록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죠? 진짜 운 좋게 몇 명이 그 운을 다 써서 좋은 상품에 당첨된 걸 수도 있고 유독 그 사람들한테만 맞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명은 너무 적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슨 법이 나왔어요? 가정법이 또 나왔죠. 민정이가 실제로는 작은 글씨를 안 읽었으니까 이제 그 자기한테 효과가 없는 세안제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었는데 실제로는 읽었더라면 그 샘플이 5명만 포함한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이렇게 돼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도 다들 기억나시죠? 기억나도 내신이니까 좀 꼼꼼히 가보자고요. 가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걸 조금 살짝 얇게 해볼까? 이미 얇네? 네. 아무튼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과거 사실은 어땠어요? 민정이가 읽지 않고 그냥 샀던 게 과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에 반대로 읽었더라면 찾았을 텐데, 발견했을 텐데 그 글씨를 그렇게 되는 거니까 if 주어 had pp 과거 완료 써주시고 그다음에 가정법은 이름 따라서 생김새가 정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생긴 것도 had pp if 주어 had pp 그다음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나온 다음에 have pp. had pp를 쓰고 싶지만 여기 조동사가 있으니까 have로 써주자고요. 동사 원형이라. 그래서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could, should, have pp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공식처럼 항상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하고 가자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As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서처럼 When a sample is not large enough, 그 샘플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뭐 할 정도로? To show, 보여줄 정도로. 뭐를요? 넓은 범위의 결과를 보여줄 정도로 충분히 크지 않다면 it can be misleading. 그것은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사람을 잘못 이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mislead가 나오면 안 되고 misleading이 나옵니다. 주어가 뭐일 때요? it. 그것일 때. 그것이 뭔데요? 샘플 얘기하는 거죠? 샘플이 충분히 크지 않을 때 그 샘플은 사람을 잘못 이끄는 거니까 주어가 샘플이면 misleading. 근데 만약에 사람이 주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can be misled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mislead는 뭔가를 끄는 거잖아요. It can be misleading. 잘못 이끌어갈 수도 있다. 사람을 오해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예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작은 샘플들을 이용함으로써 그래서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라서 작은 샘플들을 이용함으로써 작은 표본을 이용함으로써 회사는 떠올릴 수 있다.
어떤 come up with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회사는 그 어떠한 결과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t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결과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 그것들을 뭐를 위해서 for their own purposes 그것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그럼 여기서 their 누구예요?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앞에 여기 앞에 있는 them은 뒤에 있는 them이랑 다를 거예요. 누군지 읽고 빨리 찾아보세요. 됐죠? 자 여기 앞에 있는 them은 누구예요? small samples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the여 누구예요? 회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companies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첫 번째 레슨, 첫 번째 교훈은 샘플은 클수록 정확하다. 그래서 샘플이 만약에 이게 막 100%가 나오거나 그러면 샘플의 크기를 한번 확인해 봐라. 얼마나 샘플이 작으면 100%가 나올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진도 첫 번째 부분 다 나가겠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두 번째 부분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하던가 뭐 댓글로 달아주시던가 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